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CMO의 DJ입니다. 오늘은 채널에서 토비님께서 질문 주셨던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비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AI 관련주다. 고객사로 이미 여러 빅테크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가는 고점 대비 지금 40% 정도 빠져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상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생각은 살만한 회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번에 크레도 테크놀로지 영상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역시 온통 찬티 기사가 일색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그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이거 안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댓글 달릴지 벌써부터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토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AI 수혜주가 아니라 GPU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빅테크와 파트너십이 체결된 건 맞고 토비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 실적 보면 가장 큰 고객사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매출 의존도가 무려 86%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이 3년 동안 41%씩 성장할 것으로 토비님께서 예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 분기를 제외한 이전 분기까지는 매출 성장률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가장 최근 분기 때 아마존 매출이 터지면서 그냥 급등한 것뿐이고 이게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서버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서버가 있고 이 서버 안에 GPU가 있죠. 그 다음에 GPU에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GPU로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외부에서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서버 내에 있는 네트워킹 반도체나 네트워킹 모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GPU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크레도 제품이 하는 게 뭐냐?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는 선 있잖아요. 이거를 AEC라고 하는데 지금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팔고 있는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제품이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집에 PC 있잖아요. PC 뒤에 인터넷 라인 선을 꼽아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PC에다 꼽는 그 라인은 단순한 구리선이고 이 AC 같은 경우는 구리선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소재 그리고 이 라인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이 AEC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AEC는 그냥 미끼 상품일 뿐이고 이거를 마진을 거의 안 보고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주는 이 네트워킹 모듈 있잖아요. 네트워킹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쪽 제품을 추가로 팔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모듈에서 이 GPU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거잖아요.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거 이쪽에서 진짜 수익은 창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신문이나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분석해 놓은 많은 블로그 글들을 살펴보면 그냥 이 AC 이쪽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수익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여기를 노리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해서 AI 붐이 일었고 AI 관련 데이터베이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GPU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빅테크들이 이 GPU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한 제품들 그게 크레도의 제품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GPU 관련된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PU,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이 GPU는 범용 반도체고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들 하이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GPU를 쓸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기능만 탑재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모든 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설계 관련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그 회사들이 여기 마벨이나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죠. 이 마벨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은 원래
네트워크 관련해서 반도체, 네트워크 모듈을 만들었던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들이 빅테크들의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 네트워크 관련된 솔루션들 있잖아요. 모듈들. 이거를 이 맞춤형 반도체 기판 안에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도 때 PC를 사면 그래픽 카드 따로 꽂아야 되고 네트워크 카드 따로 사서 꽂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더보드에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트워크 솔루션이 각각 따로 움직였는데 이쪽에서는 맞춤형 반도체 기판 내에 그냥 네트워크 솔루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마벨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크레도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기반은 마벨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마벨이라는 회사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이 AC 케이블을 못 만드냐?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미 다 만들고 있고 다만 주력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이 마벨하고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빅테크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는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솔루션화 해버리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트렌드가 가속화되면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점점. 맞춤형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솔루션으로 다 집어넣어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은 GPU를 쓰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제품들이 팔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갈수록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아마존 외에 큰 고객사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고객사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GPU를 몽땅 구매했던 회사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테슬라라고 이름은 안 밝혔지만 사람들이 그냥 다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테슬라 역시도 맞춤형 반도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가 개발 완성되기 전까지는 GPU를 쓸 것이고 그때까지는 GPU를 돌리는 데 필요한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겠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맞춤형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아마존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불안한 거고. 사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2023년도에 이때죠. 이때 주가가 하루 만에 50% 가까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이 당시에 가장 큰 매출처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물량을 줄여버리고. 이게 기사화되면서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나버렸던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마존 매출이 터져서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에서 오더를 줄여버리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계속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 분기 이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분기 평균 성장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안 되는데 가장 최근에 이 아마존 매출이 터지면서 그 분기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순히 앞으로도 3년간 매출 성장이 40 몇 프로 될 거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 이게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여기 23년도 저점하고 가장 최근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은 우상향 추세가 깨진 건 아니죠. 비록 주가가 여기 80불 후반대에서 40불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지난주에 움직였던 이 캔들을 보시면 여기 40불대에서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이 저항 자리인 50불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기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50불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50불을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못 뚫고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러면 다시 40불 지지를 확인하겠죠. 40불 지지를 또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인 35불 자리까지 떨어질 거고 만약에 35불에서도 지지를 실패한다. 그러면 여기 25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25불 지지선이 깨져버린다. 그때는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요 투자자였던 월덴 인터내셔널이라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4년도 7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 24년도 7월이면 거의 이 자리죠. 여기서부터 올해 1월달 이 자리까지 주식을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투자사였던 이 회사가 다 팔아버렸고
이 메이저 벤처 캐피탈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인텔 CEO로 부임하게 된 분 있잖아요. 립 부탄이라고. 이분이 이 벤처 캐피탈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처 캐피탈 회사가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고,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가 물량을 거의 다 정리해버리고 익전해버렸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아무튼 저는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장기 투자할 거냐? 절대 안 할 거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그러면 단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타 들어갈 자리는 여기 대략 한 40불 정도? 40불 정도에 들어가서 손절 자리를 여기 타이트하게 38불에다 놓고 단타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50불까지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되겠죠. 이 정도에서 단타를 치고, 그게 아니라 40불이 뚫려버렸다. 바로 38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좋게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냥 제 그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투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에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토비님께서 질문 주셨던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